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3월로 접어들었지만 증시는 여전히 어수선하고 비트코인은 그나마 선방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 그래도 뭔가 기대 포인트들이 계속 제시되고 있는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3월 첫 거래일에 혼조세를 확인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눈에 띄는 포인트들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제조업 지표는 부진하게 나타났고 국채 금리는 빠르게 올랐습니다. 침체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안전자산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커지고 연준에서는 매파적인 멘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과연 3월의 인플레이션과 금리 이슈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래저래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래도 나름 선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증시와 동조화된 모습을 보이곤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지지라인에서 지지 확보를 하려는 노력은 확연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이 힘 모으기 과정에 해당하고 그렇게 3월에 3만 달러까지 내달릴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주목되고 있는 것은 옵션 시장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옵션 시장 트레이더들은 3만 달러 상승 가능성에 가장 많이 베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아주 의미가 큰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으로 보이진 않는데 분위기는 꽤나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호주 CBDC가 리플레저 기반으로 설정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아직 호주 중앙은행이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은 아니지만 호주 CBDC 리서치 총괄 책임자가 리플 초기 멤버 출신이라서 꽤나 관심도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리플랩스가 올해 최대 화두로 설정한 것은 단연 CBDC 확장 이슈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미 20개 이상 중앙은행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플의 아시아 메나 담당 부사장이 직접 밝힌 내용인데 최종적인 결과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CBDC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 본격화될수록 리플에 대한 언급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이번에 C+ 차지 홍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테슬라 등의 전기차를 코인으로 충전하면 탄소 배출권 코인을 보상으로 지급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나름의 주목도를 받고 있는 것은 C+ 차지로 충전을 하면 보상으로 주어지는 GNT 토큰의 개발사가 플로우카본이기 때문입니다. 플로우카본은 삼성이 7천만 달러를 투자한 곳이어서 C+ 차지가 이런 관점에서도 주목도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테마, 여기에 탄소 배출권 이슈 등이 결합돼 있어서 단기간에 프로젝트가 크게 성장하거나 그에 따른 수익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는데 친환경 테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전 판매 프로젝트는 리워드 못지않은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빡세게 리서치를 하신 뒤에 투자 단행을 결정하시더라도 없어도 되는 수준의 소액으로만 접근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간혹 메타마스크 사용법도 잘 숙지하지 않은 채 투자에 덜컥 나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 개인의 자산이 투입되는 과정인 만큼 기본적인 학습을 충분히 하시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의 3월 첫 거래일을 혼조세로 마감하게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정도 상황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이 발표한 2월 제조업 PMI가 47.7을 기록하면서 전달의 47.4보다 조금 개선된 것으로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50을 밑돌았습니다. S&P 500이 발표한 2월 제조업 PMI 역시 47.3으로 확정되면서 4개월 연속 50을 밑돈 상황이 확인됐습니다. 통상 이게 50 아래에 있으면 경기 위축, 50 위에 자리하고 있으면 경기 확장을 의미합니다. 데이터적으로는 지금 제조업황이 상당히 쫄아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국채 금리 상황입니다. 미국 국채 벤치마크로 불리는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4%를 돌파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월물 역시 4.9%를 넘기면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건 안전자산 시장으로 돈의 흐름이 몰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시에는 상당한 조정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만큼 시장에서는 연준의 추가적인 긴축에 무게를 싣고 있다라는 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3월 FOMC에서 0.5%포인트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은 30%를 돌파했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20% 중반 언저리에 자리하고 있었던 게 이렇게 상승해버린 겁니다. 이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물론 연준 인사들이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닐 카슈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매파적인 멘트를 날려주면서 시장의 긴축 경계감을 높이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 양반은 0.25%포인트냐 0.5%포인트냐 그 여부는 앞으로 나올 점도표에 비해서 중요도가 떨어진다라면서 3월에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점도표에 시장은 더 주목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점도표는 FOMC 위원들이 전망하는 향후 금리 수준을 표시한 도표인데 연준은 지난해 12월 점도표를 통해서 최종 금리를 5.1%로 제시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고려하면 카슈카리의 멘트는 3월 FOMC 점도표에서 최종 금리 전망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와 관련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제 분석가 아디냐 바베는 연준은 물가 목표 2%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5.25에서 5.5%까지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3월과 5월 그리고 6월에 걸쳐서 각각 0.25%포인트씩 3차례 인상해서 이 최종금리 상단을 5.5%로 맞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국채 금리는 4%를 돌파하고 연준은 긴축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상황. 하지만 물가는 1년 넘는 긴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침체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 연준의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간단치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거시경제 상황을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게 거시경제인지 거지경제인지 이 사람 짜증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 요즘인데 그래도 비트코인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지지라인에서의 지지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대로 25,000달러 돌파 테스트에 다시 나설 수 있을지 여부가 단기적으로는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오른 51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살짝 빠지긴 했는데 별다른 의미 부여 가능 수준은 아니고 43.8% 주변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지난 며칠 동안 22,800달러 위에서 견고한 지지를 확인해주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고 이건 황소들이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황소들은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23,435달러에서 첫 장애물을 돌파했고 이제 25,250달러 결정적인 저항을 향해서 도전하려고 한다. 여기서 돌파 마감을 할 경우에 막대한 매수세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곰세력의 중요 방어 구간이 될 것이다. 황소들이 성공할 경우에는 31,000달러까지 랠리할 수 있다. 반면 25,250달러에서 다시 저항을 맞을 경우에는 곰세력은 22,800달러 후퇴를 시도할 것이고 이게 먹힐 경우에는 다시 20,000달러 조정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23,800달러를 확실하게 뚫어줘야 한다라면서 지금이 꽤나 예민한 구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4시간 차트를 통해서는 지금 구간에서 지지를 잘 확인해 준다라면 25,000달러로 나아갈 수 있고 반면 빠질 경우에는 22,000달러 부근으로 후퇴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표시해 놨습니다.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좀 더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서 비트코인을 축적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머지않아서 매크로 하락 추세선 돌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23,400달러 저항 라인을 뚫어내고 서서히 반등을 보여줄 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스탕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S&P 500 6시간 차트와 비트코인 차트를 각각 비교하면서 시장의 사이클도 시장 참여자의 심리 사이클도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반복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반복된다는 겁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위쪽의 S&P 500의 경우에는 저항 라인 아래에서 투매가 이루어지면서 폭락이 발생했고 이후에 저항 돌파를 하고 강세 랠리를 펼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지금 딱 투매 이후에 저항 돌파 테스트를 벌이고 있는데 이게 성공하면 이후의 상황은 형광색으로 잘 랠리할 것이다. 이런 점을 표시해 놨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3월에 어떤 흐름을 보여줄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는 비트코인 옵션 시장 상황이 나름의 힌트를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전략가 제이미 코츠가 이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지난 2월에 옵션 미결제 약정이 90억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재미있는 포인트 지점은 현재 미결제 약정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목표 가격이 3만 달러라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옵션 트레이더들은 지금 비트코인이 3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에 대비해서 옵션 포지션을 가장 많이 쌓아뒀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양반은 지금 옵션 시장 상황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강조했는데 단기간에 너무 많은 레버리지 포지션에 집중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분석을 주로 내놓는 노엘 에치슨도 한마디 거들었는데 비트코인 변동성이 낮은 상황에서 옵션 미결제 약정이 과거 4만 5천 달러였을 때와 비슷하게 증가한 것은 조금 이상하다.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약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QCP 캐피탈의 옵션 담당자의 경우에는 옵션은 방향성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결제 약정이 증가한 것만 놓고 레버리지가 증가했다라고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소 결이 다른 해석들이 더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옵션 투자자들은 지금 이 3만 달러 가격의 베팅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이 정도 상황은 이 데이터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아주 의미 있는 소식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둘 다 CBDC와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의 핵심적인 화두이자 공교롭게도 미국이 가장 어리바리치고 있는 분야라서 그런지 좀 더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호주 중앙은행이 CBDC를 리플레저 기반으로 구축할 가능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건 리플 초기 멤버 출신이 CBDC 시범 프로젝트 총괄자로 합류하면서부터 어느 정도는 예상됐던 부분인데 아직 호주 중앙은행의 공식적인 발표가 나온 건 아니지만 충분히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리플의 초기 멤버로서 동아시아와 메나 지역의 매니징 디렉터로 일했던 딜립 라오는 지난해 9월에 이 호주 CBDC 파일럿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 양반의 리플랩스 이력 가운데 특히나 관심을 받는 내용은 2018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인프라스트럭처 혁신의 글로벌 헤드로 일했던 것인데 이건 쉽게 말하면 각국 중앙은행의 기존 시스템에 XRP 레저 기술을 주입해서 새로운 혁신을 일구는 그런 작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기성 레거시 금융기관들이 리플레저 위로 올라타는 상황을 만든 사람 가운데 한 명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XRP 레저를 중앙은행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누구보다 강력한 노하우와 경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호주 CBDC가 정식으로 출범을 하면 리플 기반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지난해부터 나왔던 겁니다. 영국 중앙은행과는 이미 7년 전부터 이 CBDC 관련 협업을 진행을 했었고 이렇게 호주 중앙은행의 CBDC와 관련해서도 리플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면 리플이 구축한 비전은 지금도 꽤나 훌륭하지만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플랩스가 현재 20개 중앙은행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소식은 좀 더 귀를 쫑긋 세우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건 현재 아시아 메나 지역 담당 이사인 브룩스 앤트 위슬이 직접 밝힌 내용인데 2023년 리플의 핵심 초점은 CBDC이고 이를 위해서 리플은 지금 20개 이상의 중앙은행들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양반의 멘트 중에 재미있는 부분도 있는데 현재 리플 사업의 대부분은 미국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규제기관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정책팀은 지난 1년 동안 확장을 해서 공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건 지금 헛짓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 SEC를 매기는 멘트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다소 모호한 분위기가 여전하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전략적인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